초당 이용 요즘 이런 거 교무소를 벗어나고 상암 쓰고 사이클 영상 지금 고향이 원래 어디 태생? 고향이 고흥입니다. 아, 정암 출신의 서가관 자기를 낮추는 예, 것으로 예. 서가갈 소자를 써가지고 소암이라고 이제 누가 지어줘서 이제 공직 생활도 우리가 67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급 의료회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9급이죠. 9급. 예, 5급 시험 보는 거 공채 합격해가지고 37년간 공직 생활을 했어요. 공직 생활에서 내가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던 것으로 꼭 짚는다 그러면은 광주 직할시 승격 당시에 내가 실무 책임자를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시가 광역시가 이제 그때 당시 직할시인데 처음 출발할 때 광주시 직제를 내가 다 만들었고 조례라든가 그 새로운 제도를 직할시 제도를 초안을 잡고 하는 작업을 내가 책임자를 맡아갖고 했던 게 가장 큰 실무자로서 내가 사무관들에게 실무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민선시대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는 전라남도의 경영진단을 내가 팀을 만들어 팀장으로서 내가 추진했어요. 지금은 동북권의 세계박람회 유치 이후에 여수시가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그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하는데 유치 지원 단장으로서 역할을 그 도지사 모시고 거의 36개 그 외교 활동을 안에 따라다니면서 추진했고 했던 것들이 제일 큰 기억에 남는 작업들이고, 그러고 무안군 부군수로 나와가지고 기업도시 시범지구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열정을 다 바쳤죠. 저 전라남도의 기업 경제과장을 할 때 투자 유치 전략, 기업을 지역에 투자 유치하는데 하는 전략이라는 게 실무 책임자를 맡아서 추진을 해봤기 때문에 왜 기업도시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냐. 1차 산업 구조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이행돼 나가는 이 산업화 과정에서 적어도 2차, 3차 산업이 30% 이상을 그 지역에 넘어가야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젊은 층이라든가 산업 인력들이 그 지역에 모여들게 돼서 산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인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1순위에 해당이 돼야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국제공항이 있고 도청 소재지이고 인근 지역에 항만도 가지고 있고 중국하고도 가까운 거리가 있고 고속도로망과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고 산업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중부권이나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착안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잖아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낙후 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기업의 낙후 지역들이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전국의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착안한 것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에요. 근데 기업도시특별법은 그 기업도시 기업도시 지역의 시범지구에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에 공공기관에서만 그 토지 개발에 대한 시행권을 주둔 것을 그 투자한 민간 기업에게 토지 개발에 시행권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시행권. 지금 대장동 사건에 시행권 가지고 뭐 특혜가 있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수천억, 수조 원이 이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개발 시행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청 신도시 개발은 그 도가 그 공영개발 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 도개발공사가 주관했지만 도가 주관하는 거거든요. 시행자가 전라남도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만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사를 민간인한테 시행 권한을 주어본 것이지. 그 다음에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한 5년간 획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줘요.
세제 혜택을. 그다음에 기업을 투자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는 행정 절차가 있어요. 인허가 절차. 이걸 마무리하는데 거의 한 5년 걸려요. 그런데 기업도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몇 개월 사이에 그냥 일괄해서 그 의제 처리를 해준 거야. 행정 절차를. 그러니까 이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을 적용을 하면은 후순위에 밀려있던 무안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바로 올라설 수 있는 기업 투자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도시 특별법이 2005년도 초에 이것이 확정돼서 발표를 했거든요. 12월 말경에 2004년도 12월 말경에 기업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공포 시행된 것이 2005년 초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시범지구로 지정한 것을 신청을 하라 그랬어요.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전국에 한 3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기업도시 시범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을 했죠. 한 30여 개. 그런데 전라남도는 어디냐 그러면 각 시도별로 시도 단위의 경쟁이었거든. 그런데 전라남도는 어디냐 하면 해남지구의 제2프로젝트 지역이라고 거기를 시범지구로 지정을 한 것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안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부군수로 있으면서 내가 도에서 기업경제과정을 하면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을 검토할 단계부터 내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안 부군수로 오면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내가 짙게 들었죠. 그것을. 짙게 들었는데 제2프로젝트 해남 지역보다는 무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조건으로 봤을 때 공항도 있고 도청 소재지고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항만시설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제2프로젝트 지역보다는 무안 지역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무안이 독자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 투자 유치 과정이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뛴 것은 무안밖에 없었어요. 전부 광역자치단체가 뛰었습니다. 그렇으니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내가 한 개별적으로 서울에 있는 기업체 대표들을 만난 것만 하더라도 한 50개 이상 넘을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해요. 서울에 정경련에서 강기산 무안 부분수가 소문이 나는 거야.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었던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기업도시 시범지구를 6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전라남도 곳곳은 떨어져 불고 무안군이 된 거야. 대통령이 전라남도 제2프로젝트를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에 와서 약속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 본 거야.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다시 보완해가지고 전라남도 것만 신청을 다시 허락해가지고 한 달 후에 전라남도 곳을 지정을 해줬어요. 지정을 해주니까 전 시도적으로 전라남도만 시범지구가 2개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안군이 덕으로 하나 더 한 것이, 더 내린 것이 됐지. 그래가지고 경쟁이 됐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지정을 받아버리니까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재정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회사를 내가 만들었죠. 회사를 그 출자한 회사들을 쌍용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프라임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하고 출자금을 1,500억 출자금을 정해놓고 막 100억, 200억씩 막 50억, 30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현재 부군수 때인데 내가 부군수 임기가 한 2년 남았었어요. 그때 한 2년 남았는데 그 출자한 회사들이 대표이사를 맡아달라 이거예요.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대표이사들을 자기들끼리 중에서 맡아놓으면은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을 하려면은 강기산 부군수가 맡아주는 것이 이게 추진이 된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기들을 유치한 사람도 내가 유치를 했고 그랬으니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부군수로 현직에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이것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적인 사업이 아니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 기업도시가 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현직 부군수를 유지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군수로 있으면서 대표이사를 겸직을 했죠. 그 출자하는 기업들이 부군수에서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면은
우리는 발을 빼겠다.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바로 명예퇴직을 하고 대표이사로 옮겨 앉았죠. 그런데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대표에 딱 맡아불고 후임 부군수가 왔고 그 다음에 그 실무 책임자들이 이제 다시 지정이 됐을 거예요. 실권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해가는 총대를 매게 된 거예요. 추진 동력이 없어진 것이. 그러죠. 그래도 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은행권이 단독으로 이 PF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3개 내지 4개의 금융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요. 한 개 금융이 대출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반드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컨소시엄. 그런데 컨소시엄이 거의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박용자하고 추진이 이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명박 정권으로 딱 넘어가 버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추진했던 세종시도 뭐 이전도 뭐 반대할 정도가 되고 혁신도시고 그 기업도시고 전부 어떻게 보면은 제동이 걸려본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 엎친데 겹친적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면서 은행권에서 빌려준 돈도 걷어들이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무한 기업도시에 수천억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들이 전부 발을 빼고 돼. 더군다나 현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답보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삼성그룹이라든가 LG라든가 대기업의 제조업을 투자 유치를 해야 돼요. 제조업에 하나만 투자 유치 해버리면은 금융권에서 돈 서로 줄 서가지고 돈 빌려주려고 그래요.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걸 계속 추진을 했으면은 금융기관에서 발을 빼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올 수도 없대 버리니까 가까이 되면 답이 없어져 버려. 답이 없어져 버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예, 다시 추진할 수 살아있으니까 그 전에 해남에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사람도 나한테 자문을 오고 목포에서도 자문이 오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고 와서 자문을 구해간 사람도 있어요. 해남이든 무안이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살아있으니까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그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적용을 해서 추진하면은 그 기업한테 특혜를 주면서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기업도 이기고. 기업도 이기고 지역도 이기고. 개별적으로 기업을 그때 기업체를 내가 기업체 대표 회장들 그룹 회장들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그러면은 서울 가서 가면은 회장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설명을 듣고는 전부 관심을 피면 무안군이 그렇게 좋은 데였는가 할 정도로 무안군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전부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투자까지 연결하는 데는 이제 힘을 못 미쳐갖고 못했지만 그래도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 들어왔으니까 프라임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되는 사장급들 이사들이 다 배진하고 회장들하고 모임 가운데 브리핑을 했어요. 처음에는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귀를 기울여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날 50명 임원진들을 전부 현지 답사를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회장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현지 답사를 하고 바로 무안군에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기서 생각했던 거하고 가서 뛰어들어서 기업의 상태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안에 대해서 몰라요. 투자 유치 설명회를 했어요. 사장 때 투자 유치 설명을 했는데 기업인들이 한 400명 모였어요. 400명 모인 데서 건교부 장관 참석하고 중국의 대사가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이 참석하고 투자 유치 설명회를 했어요. 그렇게 그때 당시 군의원들이라든가 군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와 시골에 조그만 시골의 부군수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투자 유치 설명회가 끝나고 나니까 사방에서 문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랬어. 중국의 북경에 가서
무한기업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상해가 설명을 해라. 서울 수도권에 가가지고 무안군 여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투자하시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라. 그 참석하는 기업을 그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컨설팅을 주면 된다.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유치 설명회 다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군수가 가서 인사만 하고 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무안군의 여건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받고 그러고 개별적으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관심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무한기업도시 무한투자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기업들이 어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업 한두 개가 연결이 돼서 투자가 성공이 되면은 연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죠. 그럼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지역의 그러죠. 역사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적용을 해서 무한의 투자를 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300 몇 개 자치단체 중에서 70개 자치단체인가가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어요. 낙후지역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수도권이라든가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영남 지역에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낙후지역에만 이 개발특별법이 해당이 어떻게 돼요. 보면 진짜 혜택이네 지금. 혜택이지. 그러니까 낙후지역에 투자 유치 여건이 1순위에서 순위에서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역에다가 이 특별법을 딱 적용을 하면은 그 밀렸던 조건이 우선순위로 바뀐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인력을 공채해가지고 서로 지원해서 내 그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지원자가 넘쳐나는 기업이 들어와야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의 촉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투자할 때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시행자가 돼서 개발을 해버리거든요. 국가가 공단을 조성해놓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사서 입주를 하라 그러면 그 조성 원가 다 따져가지고 그러죠. 비싼 땅 주고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입지를 정해서 들어와 버리면은 그 개발해가지고 일부 나머지 땅 분양하고 땅 팔아먹고 공장 지으면은 자기들 공장 짓는 보다 짓고도 남아버려 돈이. 그런 혜택을 주면서 오라고 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래야 된다 이것이. 그것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 옆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기는 대기업도 들어오고 막 이미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대기업들을 직접 불러들여서 너희들이 개발을 해라. 개발권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유치가 가능해요. 무안이 또 안고 있는 것이 농업 분야예요. 네, 그러죠. 어느 지역이고 공통적인 문제는 문제인데 특히 무안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고령화된 농업 인구, 농사짓는 인구마저도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줄어든 만큼 젊은 인력이 농사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네. 지역에 농업, 무안을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공동 브랜드는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죠. 군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공동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 브랜드를 붙여서 팔 수 있는 제품은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공동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것은 품질이 보정이 돼요. 그 품질을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시스템 만드는 작업, 이런 체제, 농업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고 농업의 꿈을 안고 들어와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 농사의 꿈을 가지고 농촌으로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농업사관학교 전라남도에 가갖고 내가 농업사관학교도 만들어야 돼. 전라남도에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실업자들이 취직을 못해서 있는 청년 실업자들이 농업사관학교 2년제면 2년제, 3년제를 거기서 이수를 하게 되면은 국가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농촌에 가서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그 농업사관학교를 농업의 전문 정예 요원을 길러낸 농업사관학교.
이 실업자로서 청년 실업자들이 도시에서 떠돌고 다니는 것보다는 농업에 투신해가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은 농촌에 노령화되고 농촌 인구의 감소되는 인력을 젊은 사람들을 메꿔나가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음에 농업이 어떤 현상이냐면 기업인들이 손에 넘어갑니다. 농토가 전부 다. 농산물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은 기업들이 농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러게 되면은 대규모 기업들이 농토를 사들이기 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은 기업들 밑에서 농사 짓는 노동자로 봉급하면서 농사 짓는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젊은 인력을 농업계열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때부터 과감하게 자격증을 주어라. 농업계열 대학에 가면 과감하게 자격증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실패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육성하고 길러주고 연수시키고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외도 보내주고 우리 지역에 농업에 성공하는 성공 사례가 있으면 성공 사례에 가서 연수도 보내고 이러면서 농업 인력을 농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게 무안군이 안고 있는 기업 유치하고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과제가 그 두 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에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노인 복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은 노인 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무안군이 군수를 중심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 분야면 문화 분야, 아까 기업 유치에 가면 기업 유치에 가고 복지에 가면 복지 분야, 농업에 가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룹이 만들어서 싱크탱크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군수하고 수시로 대화하고 자 이것은 군수가 이번에 이걸 이렇게 오다를 내리시오. 어느 부서에다 어느 해갖고 그 과제를 주고 각 부서에다 과제를 주는 거야. 그래갖고 언제까지 뭔 연구를 해가지고 계획을 그러면 와서 봐가 검토하고 미비한 것은 또 보완하고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밀어붙이고 그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야 돼요. 기업 유치. 기업 유치 없이는 무안군의 미래는 없어요. 해제 지역은 지금 광활한 평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릉지 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당머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수심이 깊어요. 한 5만 톤, 15m 이상 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5만 톤급 이상의 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전용 그 부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우선 싸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구릉지로 돼 있으니까 저습지에 논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렇게 구릉지 야산을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싼 땅에 거기에 항만 여건을 갖춘 땅이 딱 수백만 평이 나와요. 수백만 나오고 거기 바로 항만에서 중국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대불항처럼 자체 거기가 대기업이 하나가 한 몇백만 평 딱 해서 공단이 들어서면은 임해공단으로 해가지고 수출입 전진기지로 해가지고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자체 항만을 딱 가지고 그러면 조금만 더 오면은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해제에서 공항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한 4차선 도로로 딱 확정 직선도로 하나 뚫어버리면은 공항하고도 한 뭐 10분 거리도 안 10분 거리 서양호수로 연결되는 그렇게 항만하고 공항하고 그 중국하고 연결되는 입지적 조건까지 딱 따져놓고 보면은 그 고속철도하고 딱 연결되면서 나는 제일 좋은 입지적 조건이 해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태원 농장이 있어요. 한 300만 평 정도 돼요. 태원 농장이. 태원 농장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인접 지역의 야산을 딱 이렇게 밀어버려 가지고 평지로 만들면은 수백만 평의 어떻게 보면 그 산업 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가 만들어지면은
연관된 산업들이 계속 연결돼서 이제 그쪽으로 쫙 지나가는 것이 국도 77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입지적 조건으로는 그런 입지적 조건 한 서너 군데를 핵심 부서로 해가지고 전문 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투자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답을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세부 지역에 무안에 투자 유치에 적합한 이런 토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된 용역을 맡긴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딱 그 화보로 해가지고 화보로 해서 딱 만든 거예요. 그 집약을 해가지고 그 논리를 갖고 딱 세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고 기업인들하고 설명을 하고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기업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 무안이라는 데가 이런 지역이다. 내가 서울에 기업인들 만나서 설명을 하면은 무안군이 그렇게 좋은 데가 있나? 이렇게 해갖고 현지 답사를 나온 기업도 있고 매주 한 면씩을 썼거든요. 무안신문에 한 면씩을 썼어요.